안녕하세요. 나사로의 주식 이야기 나사로입니다. 미국 증시 시황 3월 둘째 주 이야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날은 일단 조용했습니다. 그 전날 워낙에 이제 어마무시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이라는 거는 뭐 그 전주에 해당하겠죠. 그날 우리나라가 이제 서킷도 터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었죠. 이날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바람에 국내 증시도 괜찮았었던 날입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오르면서 국내 반도체 지수도 괜찮았었죠. 이날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트럼프가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쟁이 지금 일 주일 지났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전혀 끝나지 않았죠. 그냥 트럼프가 탁호한 것일 뿐입니다. 전쟁의 장기화가 본인에게 좋지 못하니까 시장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트럼프가 립 서비스를 한 거죠. 이제 국제 유가가 $80로 급락을 했고 반대로 이제 지수가 상승을 했죠.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상승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4 불까지 갔다가 내려갔습니다. 80불 때까지 내려갔고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로 올라갔죠. 1 시간 차트로 보면은 $120 까지 갔다가 $87 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죠. 전쟁 마무리 수순이라는 트럼프 발언에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썼던 글인데 하지만 알 수 없다. 뭐 알 수 없죠. 이걸 뭘 트럼프가 뭐 말한다고 끝나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전혀 끝나지 않았고 더 심해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이번 주에 끝날 것인가?"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게 한국 시간 아침 7시에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적은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정확하게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에 미국 선물 지수 차트가 급락을 했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이란에서는 휴전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재공격을 받지 않는 보장이 있다면 전쟁 끝낼 수 있다." 근데 이란 국영 TV 보도인데요. 실제로 당연히 트럼프는 동의하지를 않았죠. 이 야덴 리서치의 야데니가 이 증시 급락 확률을 상향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데니는 사실 뭐 어떤 상승 문제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 확률을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기는 해야 됩니다. 원유 가격의 일시적인 상승이 실제로는 장기적 영향을 준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유 가격의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게 잠깐 올랐다가 이 원유 가격이 잠깐 올랐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한 번 그 물류의 흐름이 막혀 버리면 쉽게 말해서 기름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물론 팔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이 시추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추하는 곳에 석유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장이 돼 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왜냐면 이 안에서 압력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석유가 이렇게 차 있으면은 이거를 지속적으로 빼야 된다는 거죠. 쉽게 뭐 설명드려서 보관할 수 있는 드럼통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더 이상 보관을 못 하니까 차라리 감산을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산을 해 버린 다음에는 증산이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압력을 낮추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줄여 버리면 다시 증산하는 거는 시간의 텀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올라갔다가 바로 유가가 이렇게 다운된다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 지수에 그러면 상당한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도미노처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개별 주식 소식으로 힘세너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힘세너스가 이날 45%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힘세너스는 제가 전에도 굉장히 악평을 했던 주식 중에 하나죠. 왜냐면 사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약을 유통하는 업체가 몰래 카피약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도 안 받고 팔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미국 FDA에서도 힘세너스를 콕 집어서 "주시할 거다. 경고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화해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저는 할 생각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 사실 CEO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장기 투자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주식은 보합세였습니다. 이 결국은 원유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이란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뉴스였어요. 이란 전쟁은 점점 미국으로 빠져들고 있고 "대공습하겠다."라고 했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제 얘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죠. "석유를 단 1 리터도 안 내보낼 거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는 석유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못 이기니까 미국을 뭐 전면전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찾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구책으로 당연한 겁니다. 저는 뭐 솔직히 친미 성향에 가깝지 저는 뭐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이란 입장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이란 안보 수장이 이제 한마디 하죠. "트럼프 제거당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라." 자국민을 위해서 정치인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말은 허세고 실제는 아니고 다만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 방문하는 게 굉장히 큰 이벤트 아닙니까? 원래는 뭐 여러 군데를 가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베이징으로 딱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경호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건 사실이니까 미국에서도 조심하고 있겠죠. 백악관은 트럼프가 군사 목표를 완전 달성 판단 시 종료하겠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종전의 명분은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거죠. 유가는 계속적으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가지고 이런 거 트럼프는 계속 싸움을 하고 있고요. 해안 마비가 지속될 경우 주식 채권 시장이 붕괴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과 증시는 지금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분봉상에서 서로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의 상태는 거의 원유의 가격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라클이 그나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를 방어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매출과 가이던스가 모두 좋았고 시장에서 경계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자본 집약도와 단기 수익성 압박이 현재의 문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지금 당장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한 수익이 안 나오는 상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AI가 사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러티브도 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어쨌든 호실적에 대해서는 박수로 답변을 했고 프리마켓에서 10% 상승을 했습니다. 에어론바이러먼트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프리마켓에서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던 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AI 투자를 위해서 500억 달러 초대형 회사채를 또 발행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 전쟁의 경과가 현재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상태입니다.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CPI 지수에서는 이전과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정도의 수치가 나왔고 전쟁 직전의 CPI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란은 이제 유가를 200달러 각오해라라는 언급을 했고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 권고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유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4억 배럴이라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원유 선물 가격은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계속 주는 중입니다. 트럼프는 수습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수습이 이제 안 되고 있죠. 사모대출 리스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매 요청이 14%가 들어온 펀드가 있다고 합니다. 클리프워터라고 하네요. 엔비디아가 네비우스에 추가적인 투자를 약속하면서 네오클라우드 주식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라클도 9% 상승했고 네비우스 16%, 코어웨이브, 아이랩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사스 AMD CEO가 이달 한국을 방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를 만난다고 하네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초강경 메시지를 보내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살아있는지도 의문인 경우인데 어쨌든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가장 리스크를 적게 지면서 미국에 싸움을 거는 그런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만 최대한 봉쇄해도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군부에서도 지금 사실 작전을 반대했고 지금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면피할 생각부터 하고 있다 봐야 되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은 확실합니다. 갑자기 또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CME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이날 이제 굉장히 떨어져서 무려 내년 4 월까지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대출 문제는 계속 커져 있어서 JP모건에서 사모대출 담보가치를 하향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받는다는 걸 가정하고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겠다는 거죠. 미국은 존스법을 면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내에 선박의 이동을 꼭 미국 국적 선박으로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의미인 거죠.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이라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는 또 봐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호르무즈 통과를 선박호해야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전혀 그럴 능력은 없는 사람이죠. 군인이어야 되는데 군인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어도비가 실적 발표를 했고 좋지는 못했습니다. CEO가 최고 경제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이라는 것이 증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얼타뷰티도 하락했고 레나도 하락했습니다. 이 버핏과 드러켄밀러가 전량 매도했던 게 뭐 사실 아무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엔그리드 인덱스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더 나빠질 구석도 별로 없다라는 건데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PCE 물가가 발표되었습니다. PCE 물가는 3.1% 상승했고 인플레 압력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3.1%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1%대에 잡아놓고 싶은 연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인 패드워치에서 데일리로 거의 금리 인하 확률이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좋지 못하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달러 인덱스는 100을 넘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결국은 원하는 것은 약달러인데 이렇게 강달러로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통화의 가치라는 것은 금리로 결정이 된다고 봐도 되는데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넘었고 최종적으로 1,499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또 코스피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트럼프는 공격 의지를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해병대를 파견하기로 했고 예 블로그에 쓴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 이란의 하르그 섬이라고 하는 이 군사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석유 저장고인데요. 요 부분 빼고 다 때려 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으로 가는 석유를 많이 수출을 하는데 이 부분을 타격해서 치명타를 날리겠다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란에 최대한 공격을 하겠다라고 선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파월에 대한 소환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실 베센트도 이에 대한 것은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 사실 법원에서 옳은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한 주간의 맵입니다. 세미컨덕터 쪽은 그나마 좀 괜찮았고 에너지, 컨슈머 디펜스 쪽만 조금 괜찮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셀 2000의 한 주간의 히트맵입니다. 세미컨덕터 쪽은 좀 괜찮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막 좋았던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오일가스, 이 에너지 쪽만 조금 괜찮았고 그 외에는 크게 좋았던 주식들은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도 실적 발표들이 이어집니다. 월요일에 달러트리, 화요일에 오클로, 룰루레몬, 수요일에 마이크론, 레드캣 홀딩스. 마이크론은 주목을 좀 많이 받겠네요. 목요일에 알리바바, 인투이티브 머신스, 플래닛랩스, 페덱스, 파이어플라이. 금요일 날 샤오펑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다행인 것은 더 나빠지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더 나빠지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증시가 최악의 상황만 면한다면 반등의 계기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중간에 파일이 몇 번 날아가서 지금 제가 녹음을 여러 번 했는데 유튜브 하면서 이런 일들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서로의 주식 이야기 나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